서울에서 이제 상경을 이제 하게 됐어요. 28살 때 좀 올라와가지고 신윤흥 쪽에 고시원에 이제 살게 됐던 거죠. 3평이 조금 안 되는 되게 좁은 공간. 제가 체격이 좀 크거든요. 침대도 제 키보다 작고, 이게 뭐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는 느낌이고, 현타 오고 막. 고액 광고를 쓰는 사장님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숙박업이 진짜 돈 되는 사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나요? 근데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가볼 거예요. 이사님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사님 어떤 사람인지 좀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갑작스럽지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 뭐 준비하지 말라 했구나. 맞아요.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해봐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질문 주시죠.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먼저 소개 먼저 해주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경입니다. 내년도는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고요. 제가 베이스 경험은 야놀자라는 지금의 플랫폼 회사에서 모텔을 광고 영업을 하던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그렇게 일을 해보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지금의 저희 회사 창립 멤버들을 만나게 되면서 현재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더 휴식이라는 숙박 부동산 개발 솔루션 회사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모텔 업계에 종사하신 지 몇 년이나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모텔은 직접 운영한 기간 자체는 좀 길지는 않아요. 제가 모텔업의 처음 시작은 제가 28살 때예요. 거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모텔업을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뭔가 모텔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저는 뭐 대부분 그럴 건데, 나는 모텔이라는 이 업계 카테고리가 나 처음부터 모텔에서 일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뭐 저 역시도 좀 우연찮게 이제 그 세계로 좀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서울에서 이제 상경을 이제 하게 됐어요. 28살 때 좀 올라와가지고 신윤흥 쪽에 고시원에 이제 살게 됐던 거죠. 3평이 조금 안 되는 되게 좁은 공간. 제가 체격이 좀 크거든요. 침대도 제 키보다 작고, 이게 뭐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는 느낌이고, 현타 오고 막. 우연찮게 이제 찾아본 단기 알바에서 옆삼 쪽에 이제 숙박시설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일을 조금 했었습니다. 들어오는 손님들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나도 옛날에 저 중에 한 사람처럼 막 들어왔을 텐데 막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내부는 또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건물 하나가 약간 하나의 뭐 사회처럼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보고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달 정도 이렇게 좀 단기 알바를 조금씩 했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직업을 찾다가 야놀자라는 회사에 광고 세일즈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채용 공고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모텔 업계에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야놀자였네요. 그렇죠. 이제 제가 그 광고 세일즈 파트 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동기가 6명 정도 있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나름 1등으로 제가 수습 기간에는 실적 가장 좋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던 기억이 좀 있어요. 수습 때도 그런 실적을 매겨요? 그럼요. 수습 때도 이제 테스트를, 영업이 다운이냐 안 다운이냐 이런 테스트를 좀 하긴 하죠. 그 이후로도 계속 1등? 그렇죠. 제가 그래도 그때 저랑 같이 하던 창립 멤버인 정우석 대표와 둘이서 인천을 했거든요. 둘이서 거의 한 200% 이상 올렸던 것 같아. 성과를. 월말에 이제 마감하게 되면은 숫자가 가장 튀는 팀,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갈 수 있는 팀, 이렇게 돼가지고 뭐 사람들이 많이 뭐 시기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과를 내셨던 거예요? 우리 둘 다 집에 안 갔어. 둘 다 집에 안 갔어요. 그 정도? 네, 그래서 저도 고시원 살았다 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 잡상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가가지고 막 이런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사실 몇 명이나 듣겠어요. 10명, 10군데 가잖아요. 한 명도 안 들어. 만나서 듣게 하는 방식이 중요하겠다라고 해서 못 찾아내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고민했던 게, 제가 그냥 손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자는 거 집은 불편하니까 내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자는 거야. 중간에 손님 내려와가지고 명함 주면서 뭐 이런 사람인데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하고. 뭐 쫓아냈고요, 뭐 손님으로 지금 자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들어주고 하면은 뭐, 그래서 뭐 다음에 또 와가지고 이제 공략하는 업장을 좀 자주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보통 그 사장님들이 본인들이 야간 근무를 써요. 인건비 아끼려고. 그러면은 아침에 같이 나와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아침밥 같이 먹는 거예요. 국밥집 같은 데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광고 상품 그때 좀 더 얘기하면은 뭐 그때 뭐 작게는 40만 원짜리, 많게는 뭐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렇게 판매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도 계약이 없던 적이 없었어요. 계약은 무조건 최소 하나는 하고 간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하게 됐고, 또 좀 재밌었던 거는 인천시의 그 도서 지역을 맡았어요. 섬 지역을 맡았던 거예요. 강화도, 뭐 선제도, 옹진군, 뭐 대부도, 제부도 이런 데를 맡았던 거예요. 그런 데 가면은 여러분 진짜 한 개 업장에서 한 개 업장 이동하는 게 20-30분이고요. 밤 되면 하나도 안 보여요, 도로가. 뭐 목숨 걸고 막 운전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거 갔는데 광고비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원. 10만 원짜리 하나 넣으면 인센티브 얼마 받는 줄 아세요? 10,000원 받아요, 10,000원. 네, 그렇게 해서 숫자적으로는 최소한 이렇게 좀 채워가면서 이렇게 한 3, 4년을 또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고액 광고를 쓰는 사장님들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궁금한 거죠.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아, 이게 숙박업이 진짜 돈 되는 사업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개발 부서가 있어요. 모텔을 개발하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지금의 제가 하고 있는 본격적인 모텔 개발의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럼 야놀자에서 왜 계속 안 하신 거예요? 왜 사업을 굳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시기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매뉴얼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지금 하는 사업은 이제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사업의 영역으로 우리가 확장을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부터 기획부터 시공부터 운영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 사업을 로드맵을 그려놨다 보니까 그때 하셨던 분들께서 지금 저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 하면은 훨씬 더 좋아요. 그때는 못했던 거 지금은 해줄 수 있으니까 지금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지금 랜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간 진짜 분 단위로 쪼개서 살 정도로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삶이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행복해지고 이 경험이 지금 제 나이 때 제가 더 많이 부지런히 쌓아야 되는 가치 있는 그 시간과 경험이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되게 더육식이라는 회사에서 이사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엄청 바쁘시잖아요. 너무 바쁩니다, 진짜. 촬영 잡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바쁘신데 몸이 한 2개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바쁘신 분이 왜 유튜브를 시작하셨는지가 궁금해요. 네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시장에 좀 편협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뭐 투자나 또는 뭐 브로커를 잘못 껴가지고 좀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 분들을 제가 또 너무 많이 봐왔고 그로 인해서 저한테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과 노하우들을 모텔업에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자 이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제가 개발을 했던 현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기도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익혔던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인사이트들을 한 번에 이야기해 주시는 분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에 진입을 하신다고 하실 때 잘못된 정보가 아닌 정말 좋은 정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투자가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영상을 계속해서 찍게 되겠습니다. 뭔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안 되는 모텔? 네. 뭐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서 되게 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많이 만나셨던 건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모텔업을 여러분들이 좀 화려한 면만 사실 많이 봐요. 근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용하는 건물들을 보면은 되게 다 이쁘고 깔끔한 복장의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모텔이라는 카테고리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실 점점 열악해지거든요. 가라고 하면은 가지도 않는 정말 열악한 숙박시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역 뒤편에 보면은 20객실 미만의 여관들 이런 것도 아직 간판 달려있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데들 가게 되면은 끝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이 현재의 사이클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제 운영주 분들께서 아마 힘들게 지금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 능력으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를 한번 해줘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는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본인의 그런 어려움들을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그런 분들하고는 제가 성심성의껏 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안을 같이 해드리는 것도 좀 있거든요. 이 누군가의 불행을 좀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좀 더 편안한 인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좀 행위일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런 과정을 겪어보고 그리고 해결을 해가면서 지금의 제 나이대에 남들은 가지지 못했던 그런 성공적인 경험들 정말 큰 자산이거든요. 지금은 좀 그런 걸 더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인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또 만나면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열심히 뭔가를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10년간 이 길을 달려왔지만 앞으로의 제 남은 인생도 올라가는 레벨업에 대한 그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뭔가 인상적이었다거나 가장 안타까웠던 기억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뽑아가지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있나요? 제가 지금 기억에 남는 분을 보면은 우리가 2023년도에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분이 숙박을 한 15년, 16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젊은 날의 대부분을
숙박으로만 살았던 거죠. 진짜 뭐 숙박업 24시간 365일 돌아가잖아요. 그냥 뭐 쉬는 날도 없는 거예요. 왜? 직원을 못 쓰는 거예요. 이미 대출금리 그래도 좀 꺾여가지고 충분히 6%대도 진입할 수 있는데 그럼 7% 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말 안 하면 이런 거 안 챙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찝어주고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구도를 좀 짜드립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금융을 좀 컨설팅 해가지고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방식들, 이분들의 좀 상황을 좀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표정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삶 자체가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 뭐 고맙다 이런 얘기를 저를 만나면 막 밥 사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 조금 많이 뿌듯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우선은 제가 시장에서 모텔을 개발한다라는 이 말을 했을 때 저를 찾아라 라는 형태로 시장에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숙박업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안 좋은 키워드 되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좀 더 많은 어른들이나 또는 일부 사람들은 고정적인 그 관념 자체가 되게 세단 말이죠. 근데 숙박업을 잘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정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형태의 좋은 이 사업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업 아이템의 중심에 그리고 그 선두에 제가 있고 싶은 게 이 숙박업계에서의 스페셜리스트로 제가 성장하는 게 제 목표이긴 합니다. 우선 제 얘기를 또 이렇게 오픈하게 된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하고 진실성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전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관심 있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본인이 지금 처했던 이 어려움을 누군가한테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 못해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영상 댓글에 남겨놓았던 제 모슐랭 가이드 설문지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에 어떤 좀 고민이 있다는 걸 적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고민 제가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연이 되어가지고 이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제가 좀 귀한 기인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